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장 막판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다 지수 자체는 훨씬 더 좋았죠. 자, 오늘은 아침부터서 LG화학이 11%대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주면서 결국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상승했다고 해도 방심하긴 이르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드디어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급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지난주처럼 또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니케이를 포함한 상하이 종합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홍콩 항생지수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할 경우 한국 증시는 더 큰 하락이 찾아왔었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와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이죠. 특별한 이슈라던가 경제지표가 발표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많이 내렸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으로 마감된 거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전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코스피를 소량으로 매수하고 있었으나 동시호가 때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코스피를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풀 매수로 들어와서 코스피 지수를 다시 한번 지탱해 주었어요. 코스피가 장중에는 3100선을 돌파했었는데 장막판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3100선은 지탱하지 못했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천스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저렇게 펌핑시켰죠. 그렇다면은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샀던 물량과 그동안에 샀던 물량을 내일 만약에 던져버리면은 지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동시호가 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대량으로 매도한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자, 동시호가를 보시면은 동시호가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73,400원이었는데 동시호가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 매도가 발생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장막판에 엄청나게 거셌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장막판에 4만 주 정도 등장했는데 장중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부 매수로 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프로그램이 계산이 안 돼서 장 막판에 찍혀서 이렇게 대량 투매가 나온 걸로 보이지
원래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방금 개장이 되었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된다면은 한국 증시는 하루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8월 26일은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 이벤트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내렸으니까 반대 매매도 나갔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1%대 상승이 나왔어도 중요한 건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반등다운 반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0.83%로 마감이 되었지만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출발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나신 분이 없어요. 전부 물리거나 혹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징그럽죠. 8월 5일부터서 삼성전자는 상승다운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그나마 상승을 1%도 안 시켜줬습니다. 1%. 아침부터 여러분 시간의 매수 잔량을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살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삼성전자가 절대 못 오르게 외국인 투자자가 시작부터 눌러버리더군요. 연기금도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러 소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수를 올리기에는 이 정도 수량으로는 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형주들은 하락장에서 방어력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 급등이 나와도 상승폭이 적거나 오히려 하락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정말 무서웠던 게 제가 이틀 전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LG화학 지금 하락장에서 상승했다고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여기 쫙 쳐놓고 분명히 여기서 찔끔찔끔 빼거나 그냥 촥 빼버릴 거다. 절대 접근 금지. 와, 오늘 아침에 보셨나요? 진짜 심각하더군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가 넘게 빠지는데 와,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물론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실행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화학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GM의 전기차가 리콜에 들어갔는데 LG화학의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GM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쉐보레 볼트 모델을 추가 리콜을 했는데 여기서 LG화학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상을 요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LG화학은 마이너스 11.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LG화학을 무려 2주 넘게 계속 상승을 시키더니 단 하루 만에 원위치로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투자자 정말 대단하죠. 그동안 이렇게 쫙 사모으더니 오늘 하루 만에 전부 다 던져버렸고. 자, LG화학은 오늘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서도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되었었는데 오늘도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공매도가 발생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는 LG전자를 이야기했었죠. LG전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공매도가 많으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 LG전자 매매하지 마세요. 얘네들 분명히 꼬시고 던진다고. 자, LG화학이 하락하자 장중에 LG전자 역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LG전자뿐만이 아니죠. LG 관련주는 오늘 모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5.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LG전자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4.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발생되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LG전자는 지난번 저점을 깼고 드디어 13만원대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LG전자는 지금 공매도도 많이 쳐져 있고 실적 발표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여기서 찌질찌질 거리다가 13만원대에 진입을 할 것이고 거기서도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빼버리고 그런 식의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LG화학 추가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공매도도 쌓여가고 주가도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있죠? 악재 기사가 왜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시면 알잖아요. 매일 반도체 악재 기사가 계속 재탕재탕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악재 기사를 저렇게 재탕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로이터 통신 이 기사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르고 저거를 매수를 했을까요? 수천억 대를? 요즘엔 여러분 주식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유머 사이트에도 갔는데 LG전자 영업전망 추이 이번에 정말 대박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꼬시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길래 아니 공매도 쳐놓고 얘네들 지금 왜 자꾸 이런 꼬시는 기사를 쓰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긴 했다고 해도 주가가 지금 박살나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오늘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저런 기사를 보고 개인 투자자만 지금 2주 동안 계속 혼자 사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하락장에 대형주는 하락폭이 적다고 LG전자를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급등이 나와도 LG전자는 급락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좋았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수가 안 좋을 때 악재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증시가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증시 전문가들은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네요. 아니 전문가들은 정말 너무한 게 8월 초에는 코스피 3,400 간다고 지금 외국인 돌아왔으니까 주식 사야 된다고 하더니 증시 개박살나고 이제 와서 현금 확보하라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아니 증권TV 경제방송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분들이 전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몰렸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려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트를 분산해서 달러 인덱스라던가 원자재 인덱스라던가 이런 포트 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때 반대로 오르는 이런 아이템들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시장을 아예 떠났다가 장이 좋아질 때 다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탁탁탁 빠지면은 그러면은 투매도 더 잘 나오고 위에 공매도도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8.2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자, 지난번에도 이 종목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주다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렸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다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꺾어버리면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올리는 척하고 빼고 여기서도 올리는 척하고 빼고 여기서도 올리는 척하고 빼버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올리는 척하고 빼버리면 정말 안 좋거든요.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가 미국과 유럽 진출에 임박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뉴스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신청 허가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단순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상한가를 갈 뉴스도 아니고 그렇게 큰 호재성 뉴스가 아니에요. 오늘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상한가를 가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는 있긴 있었습니다. 국제약품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 렉토페린이 코다리 식구 예방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장중에 나오긴 나왔어요. 얘는 여러분 주식 유통수도 별로 안 되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냥 동호회 세력들이라던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손쉽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도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런 뉴스로는 쉽게 상한가를 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불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한가가 4번 넘게 가야지 본인 본전에 오고 본인이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위에 호가에다가 걸어둘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7,000원 미만인 사람들은 이 위에 호가에다가 아무도 걸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갔기 때문에 아침에 호가창이 텅텅텅텅텅텅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승할 때 보시면 호가가 그냥 뛰어넘죠. 90원에서 120원으로 넘어가고 70원에서 130원으로 넘어가고 호가창의 공백이 너무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쉽게 급등이 나오고 쉽게 상승이 나오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를 가봤자 14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대 매매가 나가서 퇴출을 당했거나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으로 올리기가 힘들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릴 때마다 대량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호가가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공백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주와 다르게 이렇게 우선주라던가 스펙주 혹은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투자증권 업비트 관련주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금융위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사업 신고서를 꼭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비트가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이면서 업비트 관련주 대성창투는 오늘 플러스 6.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역시 이렇게 8.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종목은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7,480원까지 갔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4,100원까지 내려왔었고 이건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입니다. 6,130원까지 갔던 대성창투는 3,000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3번 가야지 본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주라던가 소형주 이런 주식들은 물리신 분들이 전부 다 호가에다가 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도 쉬워요. 업비트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역시 이렇게 14.62%나 상승했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와 단타 전문 기관인 투신이 이렇게 매수한 걸 알 수 있죠. 제 예상이지만 이렇게 업비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락하는 아주 거지 같은 경향이 있죠. 오늘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지만 수급 자체가 검은머리 외국인과 그리고 단타 전문 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내일 아침에 갭을 잠깐 띄워놓고 또 빼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크게 내렸던 종목들이 전부 상승을 했고 반대로 지난주에 잘 버텨주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뱅크는 오늘 마이너스 1.3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9만원대가 붕괴되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1.3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69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4종목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164종목에 해당되었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난주에 상승했던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마이너스 2.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매매하다가 결국 손절이 나갔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손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2%대 손절을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2.96% 하락으로 마감됐다? 그러면은 손절 안 했으면은 마이너스 5% 이상 손실을 봤을 거고 카카오 게임즈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꼭 손절을 하셔야 되고 하락장에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장이 오거나 반등장이 오면은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샀던 물량을 2배 이상 매도하면서 먹튀하고 나갑니다. 특히 여러분 장이 안 좋으면은 할 종목도 없는데 저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그냥 종가 베팅을 때리는 미련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미련한 짓을 오늘 제가 했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손절을 한 다음에 한 종목을 종가 베팅을 때렸고 그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또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카카오 게임즈를 분명히 손절했는데 장막판에 신용으로 또 매수를 했어요. 자, 지난주 카카오 게임즈는 장 초반에 분명히 이렇게 4.68% 상승 중이었는데 욕심을 너무 부려서 못 팔고 결국 손절을 하고 말았죠. 지난주에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한 번, 장중에 한 번. 근데 이렇게 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욕심 부리다가 여기서 손절해버리니까 손절한 8만원 정도야 신용을 써서 1000만원을 베팅해서 1%만 먹으면은 금방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아침에 갭이 뜰 거라 생각하고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1% 이상 갭이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저렇게 손실을 봤을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코인을 하다가 꽤 많은 금액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들을 주식으로 차곡차곡 복구를 시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복구하면은 코인으로 날린 돈을 전부 복구시킬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못해도 79,500원까지는 가가지고 저에게 한 30만원 정도 수익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홀딩을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그냥 투매를 맞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손절도 정말 너무 어이없는 구간에서 했습니다. 손절을 여기서 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아침부터서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75,200원짜리이기 때문에 2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죠. 그래도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장막판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10시까지 기다려보니까 외국인의 매동이 훨씬 더 매도가 늘어났고 기관은 고작 152주밖에 안 사길래 딱 제가 손절하자마자 갑자기 위로 촥 올라오더군요. 물론 이게 한 1%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부터서 코인으로 날린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익절이 갑자기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거 수익금을 얼마 찍었는지 체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체크를 하는 순간 이제 얼마 찍으면 드디어 본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잘 안 돼버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냥 매도를 했으면은 수익으로 출발했을 텐데 괜히 제가 욕심 부리다가 손절로 끝나니까 도저히 주식을 못 하겠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장중에 주식 말고 코인을 했는데 대박이더군요. 장중에 100% 200% 오르는 코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왁스라는 코인인데 얘가 13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하나 갖다가 100만원으로 30만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때려 맞은 금액이 48만원이잖아요. 아직 제가 복구할 금액이 18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렇게 계좌를 빨간불로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손실 본 걸 다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딱 18만원만 벌자 하고 왁스라는 코인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 매수 평단은 568원. 568원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제 수익금이 20만원이 생겼어요. 20만원. 근데 여기서 자르고 나가야 되는데 20만원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나 이거 20만원 벌어봤자 주식으로 날린 거하고 코인으로 번 거 합쳐봤자 플러스 2만원밖에 안 되니까 나 이거 안 나갈 거야. 나 이거 좀 더 길게 볼래. 이런 생각을 했더니 1초 만에 바로 그냥 밑으로 20%를 넘게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코인으로 벌었던 것도 다시 다 날렸고 지금 왁스라는 코인은 아직도 10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손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올라간다고 해봤자 상관이 없고 지금은 참 진짜 심란하네요.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은 지난번에 손실봤던 모든 손실금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조급한가 자꾸 욕심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손절도 느리고 익절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계좌에 있는 수익금부터 좀 인출을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막 신용으로 풀베팅 때리려고 하니까 지금 잘못하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카카오뱅크 말고 영화테크를 종가 베팅 때릴 걸. 자, 영화테크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7%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이렇게 21%대 급등이 나왔죠. 물론 종가는 6%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봤을 수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아침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아침부터 상당히 좋았거든요. 물론 전기차 관련주 말고도 다 좋았죠. 상승 종목이 1200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다음에 이렇게 현재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잠깐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장막판엔 결국 마이너스 2.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신용과 비수가 막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못 따라와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번에 투경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들을 못 따라오게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시냇물처럼 졸졸 빼버리고 있죠. 자, 지난주에 상승했던 게임 관련주 크래프톤 역시 오늘 마이너스 1.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였고 종가는 무려 마이너스 15.21%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닝 쇼크를 발표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NC소프트 역시 실적이 매우 안 좋았고 덕분에 NC소프트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리니지 더블을 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NC소프트가 8%대 급등이 나왔었어요. 저는 리니지 더블이 마지막 작품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더군요. 지난번에도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을 개발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잠깐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 다운로드 1위를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근처도 갔었고 그 뒤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블록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하락장이라서 매매할 게 없고 또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많아서 잠깐 이슈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상승이 나왔다라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서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는 약 20% 가까운 상승도 나왔었죠. 그런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데이브 시스터즈, 쿠키런의 신화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정말 상승한 적이 거의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라하게 플러스 2.27%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자, 데이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온 다음에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었고 쿠키런의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안 좋은 레포트도 연일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K 같은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서 무려 9.0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 3분 카레처럼 3분 신화였습니다. 장 초반 3분에만 잠깐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쭉 빠지면서 종가는 플러스 4.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SK 머티리얼즈는 플러스 5.69%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2.4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고 호가창이 얇아서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상한가라던가 급등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긴커녕 오늘 오히려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대량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뭔가 해서 봤더니 홍준표 관련주더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씨가 8.4%나 지지율이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홍준표 씨 관련주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지만 내일 이런 종목은 장 초반에 잠깐 반짝 상승시켜놓고 다 빼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유가 관련주가 오늘은 별로였거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84%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3%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GS라던가 혹은 S-오일 내일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유주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 하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을 분산한다고 해놓고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유가가 올라도 쉽게 상승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익절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가 상승해서 한국도 아침에 빨간불로 시작이 되면은 항상 요즘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은 하락 전환 이 패턴이 많아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익절하고 관망을 하면은 돈을 번 거지만 괜히 아침에 여기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된 다음에 손실 전환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물려있는 상황에서 오버나잇을 하고 그 다음날 테이퍼링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흔들리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 그냥 때려맞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전략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내일 빨간불 들었을 때 공매도를 치는 전략? 물론 그것도 좀 위험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 이상 상승해가지고 공매도할 수 있는 잔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매도를 칠까 말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쳤어야 되는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때려 맞고 나니까 잠깐 이성을 잃어서 이걸 공매도를 못 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내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들고 관망하는 전략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LG화학을 조심하세요. LG화학은 곧 배터리 사업이 분사가 되면은 주가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GM 리콜 소식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은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LG화학과 LG전자는 당분간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지금은 적은 돈으로도 상한가와 급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개인들이 물려 있어서 상한가를 가도 본전이 안 오기 때문에 호가창에 여러분들이 호가를 걸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그런 종목들은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은 돈을 들여서도 급등을 만들거나 혹은 상한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아침에 갭이 많이 뜨거나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흥분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쿨님, 비크리너츠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비크리너츠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